안녕하세요. 성과 사랑은 하나다. 보물단지, 자손단지 이야기, 보지자지 이야기의 약자 성교육 도자기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교육은 가치와 리얼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바로 자발적인 성매매입니다. 이런 착취 구조 속에 있지 않고 스스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보다 성매매를 택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여기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 생각나네요. 성인이고 스스로에 의한, 스스로를 위한 성매매를 했다. 어떤가요? 여기 또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첫 성관계, 처녀성을 판다고 옥션에 내놓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사를 검색하시면 꽤 많은 내용들이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걸 보고 놀라실 텐데요.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미국 27세 미모의 여대생, 의대생이었어요. 자신의 처녀성을 40만 달러, 한화로는 약 4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가격을 예상하고 낙찰될 경우 낙찰된 금액의 35%를 개발도상국에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가족들과 친구들도 그녀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입니까? 그런가요? 정말 애매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러시아의 18세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자신의 처녀성을 약 3천만 원, 한화로 3천만 원이죠. 경매에 올린 사건. 그녀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경매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한 거라고 합니다. 또 유튜브에 처녀성을 팔겠다고 동영상을 올린 18세 브라질 소녀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들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나라의 예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뭐 처녀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성을 파는 거 어떤 게 있나요?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성매매를 한다는 여학생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린 동생들이죠. 이 친구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매매가 없었다면 자기의 생활비나 대학 등록금을 벌 수가 없었으니까 이 일이 있어서 힘들지만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이 친구들. 정말 씁쓸한 이야기죠. 성에 대한 가치와 의미,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아, 그래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나요? 위에 미국 여대생의 경우 자신의 성관계를 판 돈으로 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해 기부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엇보다 의미 있게 돈을 사용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자기 몸을 살신성인한 걸까요? 이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성행했던 키스방을 기억하세요? 이름도 오묘한 그 키스방. 처음에는 법적인 규제가 없었어요. 법으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액면으로는 성매매를 하지 않으니 방 안에서 소파와 작은 테이블, 여성은 시계를 들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20분에 2, 3만 원의 돈을 내고 여성과 대화도 하고 키스도 나눕니다. 성관계를 갖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매매라고 정확히 규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법안이 생길 때까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런 남성들의 한 사례가 있는데요. 6살 딸을 둔 한 남성의 이야기예요. 카페에는 자신이 6살 딸을 둔 가장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이 키스방을 다니는 것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됐어요. 실제로 부인에게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도 키스방은 합법이야 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렸을 때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결심을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죠.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것인데 왜 우리는 정말 최소한의 것만 지키고 살려고 할까요? 법이라는 건 정말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인간답고 인격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사실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말 솔직하지 못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야 하는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 골마가고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에게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성관계만을 갖고 성매매업소에서는 온갖 변태짓을 하는 그런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에 대한 주제가 이야기되지 않으니 당연히 나와 같이 일반 사람들이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우리 모두 착각하고 살고 있죠. 많은 성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기사들이 나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이웃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그 사람 참 성실한 청년이었다. 조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나요?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단지 비난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에 대한 인간다운, 사람다운 기준은 이야기되지 않았고 성적 욕구만을 자극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던져져 있어요. 사실 가해자이기도 하고 이 문화 속에서 생겨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성매매 가치 기준의 이중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전체 차시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성매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성매매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매매, 포르노를 찍는 여성이나 남성에 대해 인간의 쾌락은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해소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스스로의 결정, 그러니까 괜찮은 거다. 라는 반응으로 관용적이고 허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이 여성이 내 가족이라면, 내 어머니라면, 누나, 여동생, 그리고 나의 딸이라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더라도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했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 여자친구가 포르노 배우예요. 남자친구가 포르노 배우예요. 아, 그래. 너의 선택이고 너의 일이니까 나는 괜찮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우리는 모두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또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성을 파는 일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해나갈, 만들어갈 사랑을 위해서 정말 괜찮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두고 고민해 봐야 돼요. 내 가족이니까 괜찮고 남이니까 상관없다. 이런 기준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가치 기준에서 모두가 똑같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라면 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성과 사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대상에 따라 절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사람이라면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 이 부분 동의하시죠?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성매매를 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매매를 해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어떤 아이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 계신가요?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인간이 행복한 이성과의 사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성을 가치 없이 사고 파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성을 매매하는 여성이나 남성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성이, 자신의 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어떤 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남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언제 성매매를 해봤니? 어땠어? 아직 애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중학교 때 명절 때 돈 받아서 그걸로 가봤어요. 아, 충격적이죠. 중학생인데. 근데 서비스 좋던데요? 근데 뭐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한 친구는 나이 든 아줌마가 와서 별로였어요. 뭐 이렇게 하는 얘기. 첫 경험을 군대 휴가 나와서 성매매 업소에서 했는데 뭐 별로였어요.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뭐 좋았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쁜 누나가 와서 뭐 좋았다는 어린 동생들도 있고요. 또 뭐 첫 경험치고는 자기 기대했던 거에 못 미쳐서 굉장히 뭐 별로였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중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제가 듣고 사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훨씬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순간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다 버린 거죠. 그 소중한 순간을. 제가 다 아깝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아이들이 성이라는 것, 어떤 의미인지, 성은 관계이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소중한 경험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렇게 아이들의 소중한 순간들은 버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매매가 없어지기 위해서 공급이 없어져야 한다. 수요가 없어져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책에 의한 압박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 거 우리는 사실 우리 정책 속에서도 많이 봤어요. 풍선 효과라 그러죠. 성매매 집장촌이 없어진 대신 그 여성들이 각각 따로 성매매를 하는 것들.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한다면 안 할까요?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 지금 당장 하지 말라고 한다면 정말 하지 않을까요? 그것보다 스스로 성에 대한 개념이 생기지 않으면 상대를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닌 나와 똑같은, 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성매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멋진 성과 사랑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성교육 전문 강사 이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